최근 5월 들어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은 일제히 노동시장이 뚜렷이 냉각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실업률은 아직 4%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실업수당 청구, 구인 및 이직률, 그리고 비농업 신규 채용 등 세부 지표들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하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연준 금리나 타임라인 언제, 노동시장과 소비자 기대심리 악화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소비자 심리, 반년 만에 최저, 급격히 냉각되는 노동시장, 그리고 금리나 타임라인 추정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버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금요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헤드라인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5월 소비자 심리 하락이라고 다루고 있는데요. 즉, 소비자 심리 지수가 67.4로 떨어져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고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에 3.2%에서 3.5%로 급등했고요. 이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최근 2년간 범위 2.3에서 3% 구간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에 3%에서 3.1%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심리 악화는 향후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실업률 등 매크로 지표가 모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지표들이 일제히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입니다. 5월 첫째 주 최초 실업 청구가 23만 1000건으로 집계되어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청구 건도 178만 5천 건으로 집계되어 전주보다 1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러한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매월 초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졸츠 보고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졸츠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로서 고용시장에서 구인과 이직에 대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이죠. 이번 달 초에 발표된 3월 중 채용 공고, 즉 구인 건수가 848만 8천 건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직 건수도 330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구인과 이직률의 급격한 추세적 감소는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 건수도 1.32개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한때 2개가 넘었었으나 현재는 팬데믹 이전 평균 1.2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초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잡 리포트를 살펴보면 4월 비농업 신규 채용이 17만 5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31만 5천 개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시장의 예상치 24만 개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3.9%로 찍혀서 전월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은 장단기 금리, 즉 10년물과 3월물 금리의 역전 이후부터 비농업 신규 채용의 증감 추세를 지수화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장단기 금리, 역전 후부터 경과 기간, 세로축은 신규 채용 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2020년까지 8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다음 5에서 15개월이 경과한 후 신규 채용이 정점을 찍고 점선, 즉 대시드 라인을 따라 감소했습니다. 현재 긴축 사이클에서 신규 채용 지수는 굵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4월에 급감한 신규 채용이 하강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월가에서는 연착륙 또는 무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고용 지표는 둔화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샴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로축이 샴 지표, 회색 막대는 경기 침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샴 지표는 경기 침체 신호인 0.5 문지방을 넘어가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가 시작되면 전 산업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속성 때문입니다. 4월 현재 샴 지수는 0.37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그래프에서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데요. 이 지점으로부터 실업률이 3번 정도 더 상승하면 순식간에 0.5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샴 지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향후 고용 지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소비자 심리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일제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 고용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타임라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CNBC의 스티브 리즈만 선임 경제부 기자는 2명의 연준 FOMC 의원을 뉴스 속보 프로그램에 초대했습니다. 한 명은 최강의 매파인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와 또 다른 한 명은 넘버원 비둘기파인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골스비 총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극과 극의 FOMC 두 의원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통화 정책이 얼마나 제약적인지 조심스러우며 추가적 금리 인상 기준은 높을 것이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거침없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해줄 실질 기준 금리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랜만에 높아져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하게 발언했습니다. 즉, 굴스비 총재는 실질 금리가 높아져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므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정책 금리가 제약적 수준인지 알 수 없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두 FOMC 의원 모두 인플레이션 목표 2%에는 공감하지만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은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금리나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왼쪽 그래프는 일일물 지수 수합, 즉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 OIS로 추정한 정책금리 예상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5일 GDP 발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5월 1일에 검은색 예측선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5월 9일에는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늘색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5월 3일에 발표된 4월 고용 보고서로부터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금년 9월 금리 인하로 피벗 개시, 그리고 금년 내 금리 인하 추정치가 마이너스 0.496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연준 금리 인하 타임라인에서 정책 금리가 올해 동결되어 높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증시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죠. 고금리가 올해 유지될 경우와 대선이 있는 해에 S&P 500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두 가지 역사적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35년간 연준이 지금처럼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하고
높게 유지한 적이 6번 있었는데요. 이때 S&P 500 지수는 평균 13%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S&P 500 지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정책 금리 자체보다도 경기나 경제 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 때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 6월에서 8월 3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7.3% 상승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팩트가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기회를 열어놓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단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속에 소비 심리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실업률 등 매크로 지표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미래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황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로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개별 고용 지표들이 일제히 냉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 급등, 구직 및 이직률 급감, 그리고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신규 채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경우 시험 지표가 문지방 0.5를 통과하면 순식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일물 지수 수합 OIS로 추정한 연준의 금리 인하 타임라인은 9월 피벗 개시, 금년 내 2번 금리 인하로 요약된다. 금리 동결 구간과 대통령 선거의 해 6월부터 8월까지 증시의 강세장이 펼쳐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나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각자의 투자 판단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